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청소년, 우리나라의 미래죠. 그런데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살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 이럴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인데요. 오늘 송병국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죠? 네. 우리 청소년들 행복지수 OECD 최하위. 네, 맞습니다. 예. 국제 비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네. 불행하게도 계속 몇 년 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은 그나마 좀 줄어들고 있다는데 네. 10대 자살률만 늘어난다잖아요.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그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생활하는 곳이 학교인데, 그렇죠. 학교 교육이 뭐 우리 사회자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이제 치닫다 보니까 예. 청소년들이 뭐 입시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도 있고요. 저는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뭐 집에 가면 가장입니다만 과연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뭘까?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게 뭘까 봤을 때 마치 대한민국에서는 몇몇 대학을 가는 게 잘 키우는 것 같고, 그러게 말해요. 수많은 직업 가운데 몇몇 직업을 갖는 게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프레임 속에서는 대부분이 뭐 루저가 되는 거죠. 또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네. 특히 이제 부모가 많이 배울수록 더더욱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자는 뭐 잘난 부모 밑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고생을 한다. 자살 충동을 더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좀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잘난 부모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뭐 자신이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한풀이를 하느라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뭐 이런 식의 것도 참 문제가 되고요. 예, 예.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어느 조사를 보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느끼느냐. 네. 이것도 국제 비교를 했더니 네. 뭐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응답은 다른 나라에는 많은데 우리는 별로 없고 전쟁터다. 네, 네. 이렇게 응답한 게 우리나라가 제일 높더라고요. 네, 네. 예. 매일같이 전쟁터에 아이들을 내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제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럼 학교라는 곳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돼야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뭐 격려해주고 이렇게 복돋아주기보다는 나무라고 꾸짖고 뭐 이런 거죠. 또 수없이 평가를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야 칭찬도 받고 그래 좋겠지만 일반 아이들은 그 재미를 못 느끼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기는 이제 힘이 넘치잖아요. 네. 힘이 넘치다 보니까 뭐 엉뚱한 짓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탈선도 하고 일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원장님의 설명 쭉 들어보면 결국은 다 어른들 잘못이군요. 글쎄 뭐 어쨌든 뭐 청소년들에게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른들의 어떤 삶의 프레임 네. 이런 것이 잘못돼서 거기서 다 빚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청소년 자살률을 낮춘다거나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청소년들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로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원장님은 이 대학교에서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 교수로 쭉 계셨잖아요. 네네.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서 교육하고 상담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 네. 그럽니까?
사실 청소년들은요,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어른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 판단해요. 예. 그런데 어른들이 그 청소년들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과도하게 네. 간섭하고 네. 옥죄려고 든다. 네. 아하. 사실 이제 옛날부터 청소년 시기하면 반항기, 저항기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질풍노도의 시기. 네,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공자 맹자 시대,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에도 요즘의 청소년들은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버릇이 없다. 예, 그런 얘기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는 반항기, 저항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특성을 부모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이유는 그 저항과 반항이 학교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아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러자면 사실 우리 교육 정책도 바뀌고 입시 환경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학벌주의 이런 것도 고쳐나가고 부모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되고 워낙 광범위하게 구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예 학교만 가면 되지. 네, 네. 사실 뭐 저희 어렸을 때 부모가 그랬습니다. 학교 보내주고 옷 입혀주면 부모 노릇 다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도 뭐 학교 많이 늘려서 청소년들에게 학교 갈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면 되지. 또 그다음 무슨 뭐 청소년 정책이 필요할까라는 네,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예.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럽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교수님들 중에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면 가끔 보면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냐고 물으면 예. 교육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여성가족부 부서 명칭을 보면 청소년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청소년 정책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엄밀히 말하면 교육 정책과 청소년 대상 정책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다 청소년이고 예. 청소년들 가운데 물론 학교 안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생임을 생각하면 그렇죠. 교육 정책이 곧 청소년 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가만히 보면 이건 교육 정책이 아닙니다. 학교 정책이죠. 아. 또 교과서 정책인 아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이루어진 교과서로 돼 있고 네.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그 교과 전문가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도 해야 되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물론 교과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교과 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은 못 채우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은 학교 교육 정책이고 교과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키워낼 것인가, 또 교과서 말고 다른 체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예.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은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네. 예.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주로 어떤 이유가 됐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 정책까지도 연구하십니까? 저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교육개발원 있고 네. 교육과정평가원도 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것은 그쪽 연구기관들이 해야 되는 어떤 몫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청소년 정책을 연구할 때 그렇다고 해서 주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도 물론 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과 활동 말고 네. 다른 다양한 체험 활동, 뭐 민주 시민으로서 뭐 함양해야 될 부분들, 예. 또 자신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반 청소년 관련된 정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정책 개발해서 여성가족부 쪽에 네. 제안을 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걸 네네. 실제로 채택해서 하느냐 마느냐는 정부 부처가 결정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안하면 많이 채택이 됩니까?
뭐 그래도 꽤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국가에서 청소년 쪽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정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요. 설사 예.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화돼서 실천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수의 대상자가 맞아요.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청소년 뭐 몇 명이 그 활동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청소년 정책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런 것들은. 예. 네.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지난 한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들의 기본 구조나 이런 것은 얼마나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바뀌었습니까? 예.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의 기본 건물 구조는 똑같아요. 맞습니다. 예. 몇십 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일제시대 군 연병장 비슷한 구조로 그대로 돼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그냥 쭉 내몰아 놓고 우리는 먹고 사느라 바쁘니 경제 성장하느라 바쁘니 너희들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래버린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맞습니다. 사실 뭐 저나 사회자님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지역사회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학교였어요. 맞아요. 제일 번듯한 건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놀아도 학교 가서 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끝나고 집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갔어요. 맞아요. 왜? 학교 운동장이 제일 뛰어놀기 제일 좋으니까.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덧 지금은 학교 건물이 제일 취약한 겁니다. 맞아요. 아마 금년 여름 아마 8월 달에 조기에 이렇게 개학한 학교는 더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겁니다. 계약을 늦춘 학교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학교에 아무리 그 에어컨을 돌린다 하더라도 학생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만 학급당 지금도 여전히 뭐 30명 내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더운 여름에 거기서 뭔가 함께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게 사실 환경적으로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학교 자체에도 투자를 우리가 안 했는데 네. 심지어는 학교 밖 청소년 네. 관심조차 없었죠. 네. 어찌 보면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그런 걸 깨닫고 그쪽 예산도 많죠.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청소년 관련 예산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청소년 연령의 범위도 국가마다 다르고 또 청소년 정책의 범위도 굉장히 다양해요. 부처도 다양하고 그래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뭐 선진국에서는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한 명의 청소년도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왜냐하면 낙오자가 되면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사회 복지 대상자가 되잖아요. 당연하죠. 결국은 평생을 또 복지를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 비용 지출인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평균 이하의 학생들을 케어하는 데 신경을 쓴답니다. 사실 평균 이상의 아이들은 내버려둬도 혼자 지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갈 길을 잘 주도적으로 찾는데 예. 평균 이하의 아이들이 혹시 더 처지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평균 이하에 더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안 정반대죠. 되죠. 오히려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네, 나머지가 뭐 희생되는 것처럼 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스카이가 몇 명 갔느냐 그게 학교를 평가하는 척도였고 예. 또 교장 선생님을 평가하는 척도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대다수 청소년들이 희생됐고 맞아요. 그렇게 교육 과정이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뭐 교실에서 수업 붕괴, 교실 붕괴, 수업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마 이제 지난 몇 년 전부터 혁신학교적 실험이라든지 네. 이제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좀 추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자, 우선 그 학교 내의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아까부터 언급 나왔던 그 학교 밖 청소년 말이죠. 네. 우선 순서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죠?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 이 법에는 범위가 넓네요. 네네, 높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전체 청소년 그 학령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그게 지난 한 뭐 10여 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건 어떻습니까? 그 학업 중단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매년 뭐 7만 명, 6만 명씩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학교가 큰 학교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아무리 커도. 그러면 1,000명 정도가 한 학교라고 보면 매년 6만 명 내지 7만 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교를 떠났다는 얘기는 60개 내지 70개의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예. 사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최근에는 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약
4만, 5만 명으로 줄었는데 어쨌든 매년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들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야. 모양은 갖춰졌어요. 이 정도나 됩니까, 숫자가? 네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과거에 비해서. 아니, 과거에 비해서는 줄은 겁니다. 줄은 거예요, 이게? 예, 줄었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예. 이 사실조차 우리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겠죠. 예.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의뢰 학교 다니겠거니 그러는데 그렇죠. 예.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이만큼이나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슨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몰라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여기는 어른석, 이쪽은 학생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청소년이 와서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 아니다. 저기 학생 아닌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러는 거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예. 원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어쨌든 그 학생 청소년이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이면 되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생증이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영화관도 할인되고 등등. 맞아요. 근데 이들은 학생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낸 것이 청소년증으로 바꿔라. 청소년증? 네. 청소년증을 만들어주면 근데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내고 학생들은 학생증을 내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 차이에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주지 말고 아예 청소년증을 만들어주면 그런 차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 냈는데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까? 일종의 이제 학업 부적응자죠. 부적응인데 물론 뭐 그 중단자 가운데는 뭐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든지 또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 한번 극소수고 대부분 학업 부적응자인데 바로 이제 사실은 가정 환경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얘기는 단순히 학업 부적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는 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은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다? 아까 그러셨죠?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센터. 시군구마다. 시군구에.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고 있다? 뭐 약간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는 나름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야 거기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더 많은 전문가를 배치해서 그들을 케어할 텐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와주시면 되는데 뭐 나라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청소년 쪽은 이렇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지원센터 시군구마다 있긴 있는데 거길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얼마 안 되겠군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학업을 중단하면 모든 청소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개인 신상 정보가 이제는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정보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학교를 그만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지원센터에서 몰라요? 네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양질의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그만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길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어떤 친구들은 검정고시도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뭐 결국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나이 20살이 넘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도 있지만 바로 이제 그 청소년 그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탈이나 범죄 이런 데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가출팸
요새 예.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학교를 그만둘 뿐 아니라 집까지 나와서 네. 그런 청소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가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생활하고 뭐 이런다는 거. 네네. 이런 것도 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건전하게 네. 뭐 자기들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현재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함께 나누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의기투합하고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또 일부 성인 뭐 업자들은 악덕업주들은 이제 또 그런 청소년들을 집단적으로 이용하고 이래서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어찌 보면 위기의 청소년, 네. 가정도 좀 파괴가 되는 이런 네. 경우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네. 이런 청소년들, 결국 이런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죠?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어른의 관심이, 더 많은 손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소외계층,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가정의 기능이 파괴된 이런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더 다가가서 사실은 이제 가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좀 의지를 가지고 그 가정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또 되죠.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려면 그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맞아요. 한두 번 만나서 안 되거든요. 맞아요. 거의 뭐 멘토 비슷하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청소년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네.